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제 비교 구문의 제일 중요한 그 핵심 부분은 했고요. 이제 원급 비교 표현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단순한 암기 사항은 일단 교재 보고 정리를 하기로 해요. 175페이지 보면 그 아래쪽에 원급 비교라고 나오죠. 거기서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얘기가 거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들 해보고 이제 한 장 넘기세요. 176. 원래는 이제 외워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 그 시험 보는 수준 정도까지만 이제 하자면 원급 비교에서는 이제 조금 암기할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건 꼭 암기를 하세요. 먼저 주요 표현의 1번. as possible. 요거 문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as possible은 뜻이 가능한 한. 그래서 이제 A를 일단 집어넣어서 가능한 A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A 자리에 large가 나왔다고 해요. as large as possible. 그러면 가능한 한 큰 이런 식으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동의어는 as A as 주어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번 표현은 문장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Not so much A as B. 이렇게 수거로 A, B 집어넣어서 외우세요. A라기보다는 B인. 아래 동의어 보세요.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A의 자리를 바꿔도 되고 그리고 앞쪽에 부정어 not이 있기 때문에 much 앞에 as가 아니고 so로 쓴 거 그게 특징이고요. 근데 그 옆에를 보면 less A than B. 우리 좀 전에 그 열등 비교라고 해서 배웠던 표현이 거기 또 나왔죠. 아까 거하고는 달라요. less A than B. 거기 이제 별표를 치고. 그리고 이제 또 동의어는 B rather than A.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표현은 he is less tall than she. 이게 우리 방금 전 시간에 배웠던 열등 비교의 표현이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지금 책에 있는 암기하라고 하는 건 less A than B 요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 위에 less than 하고 여기 less than 똑같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less A than B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부분 교재에 not A so much as B 이거랑 지금 이게 이제 동의어다라고 한 것에 이제 이것의 특징을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건 지금 뜻이 A라기보다는 B인,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인 이랬죠? 이것들은 이제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 이것들은 A, B가 대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B하고 여기 A, less와 than 사이에 있는 A가 서로 대등해야 돼.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B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요 틀에 맞춰서 위로 올라가 봐요. 그러면 less A than B처럼 보이지만 tall이라는 키 큰과 she가 대등하진 않죠. 이런 데서 차이점을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위에 거 우리 방금 한 거 than 뒤에 she 주격이 나왔으니까 비교되는 대상은 대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쭉 올라가서 주격을 찾아요. 찾으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대등한 게 he와 she죠. 근데 여기는 대등한 게 less와 than 사이에 A와 B가 서로 대등한 거죠. 요런 차이를 보면서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열됐다 하더라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A라기보다는 B인.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정상대로 그는 그 여자보다 키가 적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하고 예문 중에 그 점으로 이제 예문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예문 보세요. She is not so much 그 다음에 a scholar 거기다가 A라고 써봐요. as 뒤에 a writer에다가 B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A 자리에 학자, B 자리엔 작가 그런 게 대등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less a scholar than a writer. 그러면 작가와 학자가 대등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에 관련된 수고예요. 그래서 해석은 그 여자는 학자라기보다는 작가다. 이렇게. 다음에 3번. 이제 원급은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아 놓은 거니까 요것만 외워두고 이제 하면 되고요. 3번 비교급. 비교급에서는 1번은 배웠어요. 우등 비교, 열등 비교 다 배웠던 거고 2번에 라틴어 비교급이라는 거. 자, 보세요. 라틴어 비교급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문법인데 뭐냐면 어떤 단어는 단어 자체가 비교급인 게 있어요. 형용사 중에 단어 자체가 비교급인 게 있는데 그걸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틴어 비교급의 특징은 그 단어 자체가 비교급. 그러면 단어 자체가 비교급인지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면 라틴어 비교급은 대개 이렇게 끝나요. 단어의 철자가 끝이 OR로 끝나는 형용사들이에요. 그럼 이제 라틴어 비교급이 나왔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건 잠깐 놔두고 어떤 단어들이 라틴어 비교급인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티어리어 마지막에 OR로 끝났죠? 이런 식으로.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렵죠? 슈피어리어 역시 OR로 끝났죠? 이런 단어들이 라틴어 비교급이에요. 여기는 지금 단어가 좀 어렵죠? 인티어리어의 반대말 앞에 이 접두사 in 이걸 ex로 고쳐요. exterior. 다음 superior의 반대말 inferior. 단어가 좀 길기도 하고 철자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발음도 약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네 단어가 어렵지만 공통점이 보이죠. 마지막에 여기가 철자가 똑같잖아요. 발음도 똑같아요. inferior, exterior, interior, superior, 어리어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조금 어렵게 보이는 거지 바로 한 단어만 제대로 특히 요 단어만 제대로 우리가 철자를 외워버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접두사만 살짝 바꿔만 주면 되는 거니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라틴어 비교급 이렇게 어려운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단어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 다. 메이저 리그 할 때 메이저. 반대말 마이너. 이것도 철자가 OR로 끝났죠. 그 다음 주니어. 다 아는 단어죠. 주니어. 반대말 시니어. 이렇게. 우리가 아는 단어 속에도 라틴어 비교급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런 단어들이 라틴어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도 좀 있지만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단어들도 다 OR로 끝났죠. 그럼 이 단어들은 단어 자체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이걸 또 비교급으로는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앞에 또 모아를 붙여가지고 모아 인티어리어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단어가 사실 영어식 발음이 아니라 이걸 그 발음 기호라고 읽어버리면 요 단어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예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버리면 인테리어. 그 우리가 실내 장식 말할 때 주로 인테리어라는 말을 쓰죠.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상의 인테리어는 실내 장식이라는 게 원뜻이 아니고 인티어리어는 실내의. 그럼 반대말 이렇게 ex로만 바꾸면 exterior는 바깥쪽, 실외의, 바깥쪽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결론이에요. 라틴어 비교급은 OR로 끝나고 단어 자체가 비교급인다라는 것까지 이제 했고요. 그러면 라틴어 비교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 접속사 than을 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 라틴어 비교급들은 than을 쓰면 틀려요. than 대신에 to를 사용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계속
than은 접속사라고 그랬죠. 뜻은 뭐뭐 보다. 그러면 than 대신에 to를 쓰니까 뜻은 똑같아요. 뭐뭐 보다. 그런데 조심할 건 라틴어 비교급이 나왔을 때 than 대신에 to를 써라.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비교급 뒤에 나오는 than은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격이 온다. 이걸 강조했었죠. 근데 than 대신에 to로 바꾸랬는데 to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죠. 그래서 이걸 조심하세요. 여기 to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목적격이 온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또 쉬운 예문으로 He is old. 그는 나이가 들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남자하고 그 여자를 비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해봤더니 나이를 비교해봤더니 그 남자가 나이가 더 많다. 그러면 he is older, old에 er 붙여서 older than she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다. 자, 여기서 방금 칠판에 적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older의 뜻을 가진 라틴어 비교급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가 더 많은. 바로 junior의 반대말 senior. 이렇게. 그러면 older를 이렇게 고쳤어요. 이게 바로 라틴어 비교급.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대로 than을 쓰면 안 되고 to를 쓰라고 그랬죠? 그럼 than 대신에 이렇게 to를 썼어. 그런데 이게 전치사죠? 그러면 she를 그대로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그는 그녀보다 더 나이가 많다. 라틴어 비교급은 바로 이거. 자, 그래서 다시 교재 보세요. 176페이지. 거기 2번에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하고 이제 쭉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치세요. 접속사 than 대신에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2번 라틴어 비교급의 단어들이 쫙 나와 있죠. 요거 이제 독해 속에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고요. 라틴어 비교급 중에 유일하게 동사가 5번째 줄에 prefer. 요게 유일하게 라틴어 비교급 중에 동사. 더 좋아하다. 그냥 like는 좋아하다지만 prefer 이러면 비교급의 의미가 포함돼서 더 좋아하다. 그리고 그 단어의 형용사 preferable. OR로는 안 끝났지만 prefer가 라틴어 비교급이기 때문에 ABL이 붙인 preferable도 라틴어 비교급에 속해요. 자, 그렇게 단어 암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치세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여기 보세요. 원래는 비교급에는 더를 붙이는 게 아닌데 문장 맨 앞에 더를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교급으로 문장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the older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비교급이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나 부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어떤 문장이었는데 바로 이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 속에 있던 여기 이제 주로 동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자리였다면 여기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서 문장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 비교급을 썼죠. 그러면 남아있는 주어 동사 이하를 그대로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문장의 시작이 더 비교급으로 시작을 하면 뒤에도 반드시 더 플러스 비교급이 반드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표현도 원래는 이랬던 문장인데 요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 중간에 있던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걸 차례대로 쫙 써.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하나가 딱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이 독해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시 원급으로 바꿔서 제자리로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뜻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the older she is 였다면 원래 문장은 she is old 였을 거 아니에요? 그녀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라고 방금 해석했죠. 그녀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래 자리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서 A라고 하고
똑같이 이 단어도 원래 자리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해석을 각각 따로 이렇게 해.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합쳐요. 각각 따로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하다. 점점 더 이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A 하면 할수록 B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3번이에요.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하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much, even, far, still. 요 정도만 외워요. 4개만. much와 even, far, still은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데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원래 뜻은 다 무시하고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만약에 much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걸 많이라고 해석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당연히 much 들어갈 수 있어요. 라틴어 비교급도 비교급은 비교급이니까.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려고 비교급 바로 앞에 much나 even이나 still 같은 걸 집어넣으면 다 뜻은 훨씬이라 해석하면 돼요. 다 동의어예요. 이 경우는. 그는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바로 아래 뭐 원급 강조하는 거, 최상급 강조하는 거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7페이지. 비교급하고 관련된 또 중요한 수거들이 있거든요. 그 수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처음 세 줄을 쭉 보세요. 처음 세 줄을 먼저 왼쪽부터 not more than 할 때 not 밑줄 쳐보세요. 바로 아래로 내려와요. not better than 할 때 not 밑줄 치고 또 아래로 내려와요. not less than 할 때 not 밑줄 치고 여기는 지금 not이에요. not. 그리고 동의어를 보세요. 먼저 첫 번째 not more than의 동의어는 at, not을 at으로 고쳤죠. 그리고 more의 최상급 most. 다음 not better than 동의어 at best. 구조가 똑같죠. not less than의 동의어 at least. 이렇게 동의어를 먼저 외운 다음에 가운데 있는 뜻을 외우세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오른쪽을 보세요. no more than 할 때 no 밑줄 쳐요. not이 아니라 no죠. no more than의 뜻은 단지 다만. 이렇게 뜻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 not과 no는 거의 엇비슷한 뜻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not이 왔을 때와 no가 왔을 때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만 이제 위주로 보세요. no more than 하면 단지 다만. 바로 아래 not better than이 아니라 no better than. 그러면 뭐뭐와 다름없는 no less than. 뭐뭐만큼 많은. 이렇게. 그래서 not이 왔을 때와 no가 나왔을 때를 구별해서 외우고 다음 줄 no longer, no more는 전에도 한번 했는데 더 이상 뭐뭐이 아닌. 다음 줄 no, 동사 no예요. 알다라는 동사 no. no better than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조금 긴데 그냥 말 그대로 외우세요. A is no more B than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양쪽 다 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정도로 하고 책에 보면 밑에 예문이 있으니까 예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기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비교급이 나오고 바로 뒤에 and가 붙고 바로 뒤에 비교급이 이렇게 똑같은 비교급이 이렇게 나열이 될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long의 비교급이 longer인데 longer and long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강조를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로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비교급 and 비교급이 나오면 해석은 이렇게 점점 더 뭐뭐한 이렇게 점점 더 뭐뭐한 그래서 longer and longer 점점 더 길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된다는 거. 자, 비교급은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이해해야 될 구문 말고는 이제 몇몇 암기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의 끝이에요. 178페이지 최상급.
그러면 최상급의 1번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아까 했는데 2번을 보면 최상급 표현이라고 나오죠. 거기다가 별표를 치세요. 요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3번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또 수거들이에요. 수거. 최상급을 사용한 주요 표현.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표현들은 암기를 하는데 1번 not 다음에 in the list를 써주면 not in the list 결코 뭐뭐 하지 않는 결국은 not의 강조가 돼서 never의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동의어들 쫙 있고 2번 the last 결코 뭐뭐 하지 않을 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the last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마지막의란 뜻이잖아요. 그 뜻 말고 이런 뜻도 있다고. 결코 뭐뭐 하지 않을.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암기한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수거들 그 예문들을 보면서 해석 연습해 나가면 되고 이제 최상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일단 이 상태로만 복습을 하세요. A는 가장 뭐뭐하다 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로 쓸 거예요. 가장 뭐뭐하다 이 말은 이제 최상급이죠. 그리고 이제 주어 자리에는 A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X라는 단어가 최상급으로 쓰였다고 하고 A는 가장 X하다. 그러니까 이제 X의 위치도 알아야 되니까 A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호로 해놓은 다음에 최상급의 표현을 적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A를 주어 자리에 쓰고 여기다가 X를 최상급으로 쓰고 그리고 앞에 덜을 붙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의 최상급 이렇게 이제 와주면 A는 가장 X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최상급은 셋 이상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of 플러스 복수명사 또는 in 플러스 단수명사 또는 이게 다 와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된다. 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쓰는 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밑에 표현을 3개를 적어 줄 건데 요 셋은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고 원급과 비교급을 사용할 건데 결론은 최상급의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3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원급과 비교급을 사용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씩 우리가 이해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수가 3개라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2개예요, 2개. 2개만 집중해서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A를 주어 자리에 그대로 써요. 그리고 이제 과정을 잘 보세요. X라는 최상급을 여기다간 비교급으로 고쳐요. X 그대로 사용해서 X의 비교급으로 고쳐. 그리고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는 than이 와야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평범한 비교급 표현이잖아요. 자, 이제 잘 보세요. A를 주어 자리에 두고 X를 정상적인 비교급 이렇게 쫙 쓴 다음에 바로 여기서부터가 특징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붙여 외우세요. 자, 이렇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써주면 비교급을 사용했지만 최상급의 뜻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말이 되는지 확인해봐. A는 어떤 다른 명사보다 더 X하다. 그러니까 가장 X하다의 의미랑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길 외우세요. any other 단수명사. 자, 이렇게 하나 끝. 다음 써주기는 3개를 써줄 건데 따지고 보면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 하나가 뭔가 잘 봐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던 A가 사라지고 주어 자리에 부정의 뜻을 가진 주어를 써요. 부정의 뜻을 가진 주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사람이라면 nobody 이렇게 대명사를 주어로 부정어인데 이제 주어로 쓰라고요.
A가 만약에 사물, 물건이라면 nothing.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럼 no studen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o 플러스 명사.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no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이런 거를 부정의 뜻을 가진 주어라고 써준 거예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주어 A 자리에 부정의 뜻을 가진 주어를 쓴 상태에서 여기 X라는 최상급을 바로 여기다가 원급으로 고쳐버려요. 근데 앞쪽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as는 so 그리고 여기다가 X X의 원형, 원급 그리고 as 이렇게 써도 최상급의 뜻이 돼요. X를 여기다 그대로 쓰면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도 이 뜻이라 이 말이야. 하나 끝났어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인데 똑같아요. 부정의 주어를 쓴 다음에 여기 so 원급 as를 그냥 그대로 X의 다시 비교급으로 고쳐. X의 비교급. 그리고 than. 그러니까 비교급 뒤에 than이 나오고 이런 as 원급 비교는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이런 건 하나의 틀처럼 그냥 쫙 외워버리면 여기 있던 X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비교급, 원급, 비교급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도 최상급 표현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쓴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뜻이 뭐란 얘기냐면 A는 가장 X하다. 그래서 이제 X라는 단어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A가 없잖아요. A를 바로 여기다 써요. A의 위치를 강조해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해석이 A는 가장 X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을 교재로 한 번만 다시 예문으로 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를 또 할 테니까 그때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일단 지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디 있냐면 예문에 처음 세 줄이 이제 영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줄이 이퀄 표시에 대해서 길게 있고요. 그 다음 줄을 보세요. 저 위에도 있는데 그냥 밑에 걸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줄수로 따지면 8번째 줄이에요. No other mountain. 거기서 other를 괄호를 치세요. 여기 no mountain 사이에 other를 썼는데 여기 other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in the mountain is higher than 비교급 than 그리고 뒤쪽에 mountain 에베레스트라고 나왔죠. 자, 이제 이해가 되나 보세요. 여기 mountain 뒤에 in the world라고 나오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no other mountain 어떤 다른 산도. 근데 부정어 no를 어떤이라고 해서 그랬죠. 우리말로는 부정을 처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마지막에 요 동사 자리에서 부정을 해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세계에 있는 어떤 다른 산도 뒤에 A 자리에 마운틴 에베레스트 있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지는 않다. is higher 할 때 is에서 부정을 해준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론이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수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구문적으로는 하나, 둘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이 뜻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문법 이론은 완전히 마무리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한 번만 다 들은 것조차도 일단 여러분들이 절반은 성공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강수도 많고 또 그 영어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 다 부담을 갖고 있고 단어 외워야 되고 뭐 문법 공부해야 되고 독해 공부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외웠는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거니까 제일 짜증나는 과목 중에 힘든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그래도 그 어려운 거를 버티면서 계속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의 끝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절반은 성공을 한 건데 여기서 딱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내버리면 고생했던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끝을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일단 약간 중간중간에 어렵고 안 외워진 게 있고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책을 다시 한번 돌려서 처음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설명했던 핵심 기초는 더 쉽게 딱 와 닿을 거고 그거 하자마자 바로 독해 공부를 일부러 했었는데 그 독해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고 품사에 대한 요령도 생긴 상태에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공부가 되면 처음에 외웠다가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암기할 게 많았던 것도 이제 점점 눈에 익숙해지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외워도 문법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어휘도 거의 이 책 내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긴 문장은 많이 안 해봤지만 독해 문제를 직접 풀어보진 않았지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뭐 독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틈틈이 그 단원마다 예문이 나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했었다면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고 독해도 쉽게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진도를 다 돌렸으니까 다시 한번 진도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3회독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아는 상태에서 잊어버렸던 거, 그 다음에 잘 못 외웠던 암기사항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 이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진도를 쫓아온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버티고 왔으니까 이게 끝나고 책 딱 덮어버리지 말고 또 다른 책 보지 말고 다시 우리 배웠던 거 또 여러분들 혹시 노트 필기 했으면 노트 필기 그리고 단원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암기사항들 그건 처음에 다 외우기 힘들었을 테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나누어서 외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암기가 더 잘 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시험 준비들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79페이지에 실전 예제가 있는데 그 중에 문제를 몇 개를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봐요. 다른 문제처럼 주로 이제 해석과 관련되는 거, 어휘랑 관련되는 거 문제를 풀 거예요. 179페이지 A번, 그리고 180페이지 C번, 단어 연습하고 해석해 줄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182페이지 F번. 이렇게 풀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해요. 자, 풀어보고 나서 다음 수업 들으세요. 수고했어요.